안녕하세요. 이종우입니다.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 진보와 빈곤을 통해서 살펴보는 정치경제학 강좌가 오늘 6주차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해결책, 프로그레스 앤드 파버티, 진보와 빈곤, 물질적 진보가 계속되는데 광범위한 노동계층의 빈곤이 왜 초래되는가에 대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통해서 본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까 합니다. 이제까지 공부해온 걸 보면 분배의 법칙, 헨리 조지가 말하는 뼈대되는 정치경제학 이론을 세워서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잘못된 이론, 현실의 주장 잘못되는 이론에 대해 비판도 하고 또 발전해야 되는 지대를 사회 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나,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되나,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배의 법칙, 지대 법칙, 임금 법칙, 이자 법칙, 세 가지 법칙을 살펴봤고,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핵심입니다. 일반적 운동, 토지 소유 제도하고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든지 교환을 위주로 하는 시장 경제가 되면 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은 사회가 창출하는 가치인 지대를 사회 유지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있는데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물질적 진보가 계속되면 이 지대선이 물질적 진보가 진행된다는 이 지대 모델의 지대, 임금, 전체 사회적 생산물을 단면인데 이 빵이 커짐과 동시에 지대선이 하락한다 라는 게 일반적 운동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해서 보면 기대에 대한 투기가 일어납니다. 지대가 계속 상승하니까, 커지니까, 물질적 진보에 따라서 지대가 일반적으로 커지니까, 비율로는 무조건 커지고, 양으로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균등할 수도 있다. 그 기준이 광대한 평원의 예죠. 광대한 평원의 예를 우리가 물질 기준으로 두고 모델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투기가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제 현실이 등장합니다. 토지 사유재산 제도라는 지대를 개인이 사유하는 그런 제도죠. 이게 이 진보와 빈곤의 책에 보면 오래된 제도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제도도 아니라고 보편적인 제도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토지의 사용 대가가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는 이름, 지주, 개인 통장으로 이렇게 탁탁 꽂히는 제도거든요. 개인이 기본적으로 지주가 법인이 됐든 대부분은 또 법인입니다. 회사 형태인데 그 지주가 그 토지의 사용 대가를 다 가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의 해결책이죠. 이 해결책이라는 게. 현실. 1879년의 현실. 이때 처음으로 이런 지대를 개인이 사유하는 물질적 진보가 진행되면서 지대가 커지면서 커진 지대를 개인이 전주하는 그런 형태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2018년 오늘의 한국도 마찬가지죠. 진보와 빈곤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은 학술서적이 아니라 그 당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 정치적인 책입니다. 정치적인 주장, 투쟁 선언서, 살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학술서적, 그냥 이론적인
정치 경제학이라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은 그런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헨리 조지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 실천 활동들 중에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게 책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산물로 정치 경제학이 탄생한 거고 그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책의 목적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입니다. 네, 학술서적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이 등장하면 토지 사유재산 제도라는 지대를 개인이 사유하는 현실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도 제가 광대한 평원의 예를 들고 그 이론적인 기준을 확립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 책의 내용이 현실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이론이나 잘못된 주장이든지 간에 현실에 물어본 데 대한 답하는 형태,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변론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입니다. 말이 두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운동 더하기 예외적 조건입니다. 네. 지대가 본질이라면 그 토지를 소유하는 제도는 부차적인 겁니다. 지대 공유제 사회가 되든 지대 사유제 사회가 되든 교환 경제하에서 지대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지대를 전액 사회 유지 비용으로 징수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토지 가격이 없어져도 지대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런 예외적인 겁니다. 2차적인 조건이죠. 현실이라는 것은 토지 사유재산 제도라는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게 가장 문제되는 점이 정치경제학 가장 문제는 부와 토지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재산이 아닌 거죠. 부가 재산이라면 토지는 재산이 아닌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토지를 재산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철실하고 법률로 만들어져 강제하는 것이 토지 사유재산 제도라 그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의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이 해결책의 정당성, 응용,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진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는 이 세 부분하고 나머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해결책의 응용에서 토지 단일세 나옵니다. 토지 단일세. 다음 주에 토지 단일세 문제하고 인간 진보의 법칙하고 또 가장 재미있는 하이라이트인 중국 고대 문서인 중국 고대 서경에는 해결책이 정상적인 지대 모델이 그 사회를 해결하던 사회유지 비용을 해결하던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서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성경에도 나오고 또 불경에는 뭐 제가 공부 중에 있지만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고대 사회에서는 교환 경제가 발달할 때 사회유지 경비를 어떻게 처리했던가 지대 모델을 적용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하기 해서 네. 오늘은 해결책 현실이라는 게 토지 사유재산 제도라는 게 독점입니다. 오늘도 독점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을 통해서 물질적 진보에 따르는 빈곤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광대한 평원의 예를 기준으로 현실에
지대를 사유하고 있는 현실에 대비해서 그 현실 속에서의 해결책을 유권 해결책 더 리메디입니다. 더 리메디. 구제책 치료? 더 리메디가 구제책 치료 뭐 이렇게 뭐 많이 망가졌다. 문제가 심해져 있다. 아프다. 병들어 있다. 이런 뭐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은 현재 옹호되고 있는 해결책의 불충분성이 있고 2장 진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론을 막 설명하고 논증하고 현실이 주장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이거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삼각형 네모처럼 동그라미 삼각형처럼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현실에 적용해보면 맞지 않다. 의미가 없다. 이런 논의들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그 엄청난 텍스트가 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진정한 해결책을 공부하고 이 진정한 해결책을 그 보충으로서 진정한 해결책의 보충으로서 현재 옹호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그 진보합의 이런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일장에 나열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걸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1876년에 주장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헨리 조지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의미에서 그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진정한 해결책을 중심에 두고 그걸 제1 해결책으로 두고 얘와 병행하는, 얘 따라가는, 얘를 보조하는, 얘와 진도를 맞추는, 얘가 먼저 선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혁 수단으로서 보충하는 해결책을 보충하는 수단으로서 일장의 현재 옹호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실 때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각도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진정한 해결책을 먼저 기준에 두고 얘를 보충하는 형태로 다른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2장 진보와 빈곤의 3쪽에 335쪽에 있는 진정한 해결책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토지를 공동 소유로 해야 된다. 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 제가 직역을 하면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뭔 이야기인가 하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부가 재산이고 재산으로 간주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핵심적인 거는 카먼이죠. 카먼. 이 카먼을 손문은 이 공무원 공짜 퍼블릭이라는 의미. 함께 공짜. 공산당 할 때 공짜가 아닙니다. 토지를 나누어 가진다. 법적인 개념은 총유에 가까운데 공동재산으로 만든다는 게 법에 있는 공유, 더불어 공짜, 공산당 갈 때 공짜, 더불어 공유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는 제가 답을 지대를 또는 사회 유지 비용으로
우리 정치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면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토지가 공동재산이라는 게 뭔가? 토지의 사용대가를 공동목적으로 사용한다. 토지의 사용대가인 지대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한다. 지대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치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네, 아까 이게 그 공산주의냐, 예? 이렇게 조지스트들이 오해받고 1980 그 축약본에 이 2장이 빠져 있습니다. 하도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오해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정치경제 출발이 토지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아닌 거예요. 토지를 가질 수 없는데 뭘 나누어 가집니까? 가지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토지는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 것. 이런 관념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늘로부터 빌려 쓰든 우리나라로부터 빌려 쓰든 왕으로부터 빌려 쓰든 어떻든 간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고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근데 그 지불하는 대상이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사회주의. 진정한 해결책이라 그러면, 예. 지금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뭐 이 책 안에서도 보면 막스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사회주의라고 소셜리스트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을 다르게 쓰고 있지만 손문의 민생주의도 이렇게 번역하면 민생주의를 영어로 번역하면 소셜리즘이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되는 거고 그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도 가장 중요한 해결책에 토지를 공동재산을 만들어야 하고 공동재산을 만드는 게 뭡니까 이게 5천만 명이 전부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건가? 예? 등기부 등본이 막 어마어마한 책이 되면 파일이 엄청나게 크게 되겠네요. 예. 그런 게 아니라 토지의 사용 대가를 사회가 회수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회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대의 주인은 사회다. 사회주의. 이렇게 되면. 그럼 반대로 임금과 이자는 개인의 것이다. 특히 자본에 대해서는 자연적 독점이 이루어지는 거 빼고는 우리는 무조건 그 사회가 간섭하지 않는 그게 자유주의죠.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지대를 사회가 가져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해결책은 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 이 해결책은 현실에서 해결책은 정의의 원리에 합쳐야 되고 정의의 원리, 현실 적용성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 발전의 추세와도 일치해야 하고 다른 개혁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1장에 현재 옹호되고 있는 해결책의 불충분성을 살펴볼 때 이것만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다른 개혁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지대를 사회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제1로 두고 토지를 공동 소유로 하고 있는 걸 제1로 두고 그 다른 개혁, 그 보충하는 개혁 수단으로서 1장에 서술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 발전의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 발전의 추세. 사회 발전의 추세. 어쨌거나 뒤에서 공부하게 되지만 다음 주까지 공부하게 되지만 헨리 조지는 지대를 토지 단일세에 나옵니다. 왜? 공동재산으로 만드는데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변동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대를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그 해결책 응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토지 50년 유상 사용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그 중국 그 모택동 공산주의 정권에서 토지를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국가 소유가 된 거죠. 그 국가 소유가 된 상태에서 50년 유상 사용권 제도로 지대를 사회가 회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1879년 이후에 일어난 사회 발전의 추세와 일치해야 됩니다.
진보화병은 1876년에 그 맞는 거는 맞는 거고 그 당시와 달라진 거는 달라진 겁니다. 예. 현실 적용성도 있어야 된다. 이 진보화병론을 학술서적이나 이론적인 그 어떤 관념적인 이론으로 절대 아닙니다. 현실에 닿아 있는 겁니다. 150년 전, 160년 전 이야기인데 신문 기사처럼 책의 내용들이 생생합니다. 예. 그 고화질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 책의 서술 내용들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현실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정의의 원리에 합치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 인간 진보의 법칙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정치적인 주장. 정치 경제학적인 이론적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투기적인 게 아닌 정상적인 지대를 사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사회의 공동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라는 진정한 해결책을 실천하는 다시 돌아가서 그 일단 현재 옹호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이라고 하면 책에 이렇게 뭐 이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1, 2, 3, 4, 5, 6, 6으로 번호 붙여서 나오는 거는 이 세 번째 내용들이고 제일 중요한 게 물질적 진보가 결국에는 빈곤을 없애줄 것은 아니한 믿음. 막연한 거죠. 막연하다. 헨리 조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또 지금도 이런 헨리 조지 정치 경제학 듣지 않습니까? 또 공부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뭐 독특하다. 또 다른 데 찾아보면 없어요. 다른 데 찾아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뭐 톨스토이 뭐 이렇게 막 설명하면 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그 아주 중요한 헨리 조지 사상을 실천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뭐 유튜브나 헨리 조지 그 톨스토이 연구한 서적들 찾아보면 헨리 조지만 2줄씩 나올까나? 뭐 3줄? 뭐 2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도 물질적 진보가 결국에는 빈곤을 없애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물질적 진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다 정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빈곤,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빈곤. 좀 여기가 지금 그 공무원 그 시험 공부하는 학원입니다. 예. 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셨는데, 예. 저희들 그 진보와 빈곤의 완력본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뭐 그 정력적으로 그 번역하셨거든요. 늘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 국어 공무원, 7급 공무원 되기 공부하는 학원인데 휴게실에 가보니까 컵밥 이런 게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그렇고 음료수들하고 요즘 컵밥을 많이 먹는 컵라면보다 약간 높은 건 모양이죠. 예. 예. 일반적으로 먹는 뭐 김밥 천국, 우리가 말하는 지대선이 지대선 임금선이기도 합니다. 임금선. 임금선이기도 합니다. 임금선. 뭐 생산물 중에 지대와 임금을 내가 그렇습니다. 그 임금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뭐 자는 거, 먹는 거, 기본적인 자기 소비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음식이죠. 음식이 김밥 천국선 우리 이거 병행해서 지금 그 진보빙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임금을 표현하기에 김밥 천국선이다, 컵라면선이다, 짜장면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컵밥을 뭐 대부분 먹습니다. 음식으로. 한참 자라날 학생들이. 그러면 컵밥 먹는 게 이제 뭐 김밥 천국, 이게 뭐 아주 진보해서 뭐 사회가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뭐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그 돈에 비해서 굉장히 먹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광무비한 사람들이 그 끼니를 컵밥으로 해결하게 되는 사회가 된 겁니다. 네. 왜 20년 전과 비교하면 고등학생들이 먹는, 지금 학교에서 먹는 학교 급식보다 못하죠. 어떻게 보면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이나 요즘 그 초등학생 학생들, 중학생 학생들이 먹는 급식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는 것들, 일반적인 물질적 진보의 운동은 지대선을 낮춘다. 어떻든 간에 이 생산물 중에서 임금의 어떤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제가 이 전체적인 강의의 핵심이 그거고, 다음에 뭐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기초 이론이 사회를 들여다보는 이 틀을 형성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떤 논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막 이런, 다른 이론들, 따라가게 됩니다, 자꾸만. 어떤 기준이 되면, 그러면 그 지대를 사회목적 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의논해야죠. 좀 최근 이슈가 기본소득이 나와서 이 지대선이 지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투기적 지대선, 투기가 일어나서 이 지대선이 더 낮아져 있다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지대선보다 낮아져 있는 이 투기적 지대선, 이 차익만큼은 이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30만원씩 이렇게 지불할 것 같으면은 1년에 한 300만원 되니까 뭐 5천만 명이라도 뭐 150조 정도 됩니까? 150조? 하여튼 뭐 150조. 이 액수를 계산해 보는 거죠. 이 액수를. 투기적 지대선과 정상적 지대선의 사이만큼을 기본소득으로. 그럼 어떻게 해? 뭐 지대 토지 가격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세율. 예. 이 기본소득 액수하고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 했는 액수하고 맞추면 됩니다. 10원짜리 한 장까지 맞출 필요는 없고요. 70~80% 안에 어떤 들어가면 됩니다. 기본소득 전체 국민에게 똑같은 사람들에게 사회니까 1인당 월 30만원씩 지불한다. 그 액수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인데 이 액수가 이 투기적 지대선 지금 내려가 있는, 억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 컵밥이나 김밥 천국에 한 줄에 1,500원이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내려가면 사람이 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노숙자 나가서 무료급식 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체력을 유지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만큼 이렇게 그 기본소득을 지불하면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타당하다.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 이 높이게 될 때 생산에 한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문제도 생기지만 이 지대 전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생산적인 거죠. 지대를 사회가 해소하는 만큼 패키지며 그 지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생산적이고 이 사회 계획에 동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세트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공허하잖아요.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진리를 뭐 떠들면 되나? 혼자서 그러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헨리 조지가 이 책에서 해결책이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거든요. 정치적인 연설이고 주장입니다. 그럼 그거 듣던 토지 없는 사람들이 다 막 흥분했죠. 예. 자기 것이 된다라는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토지 땅 한 평 없는 사람에게 이 값비싼 서울시 땅을 공동재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게 되면 토지 없는 사람들은 저게 빌딩에 나도 주인이 되는구나. 근데 주인 되는 방식이 그거를 그 지주처럼 되는 게 아니라 지대를 사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헨리 조지 이론이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뭐 별 관심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이 공부의 차원, 정치경제 공부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인 동력을 얻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대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징수하는 만큼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매치시켜야지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성남시의 그 토지 개발 24세 청년 배당 아주 부분적인 걸 했고 지금 현재 1,800억 정도 토지 공영 개발 이런 1,800억 정도의 그 성남시 토지 이익을 성남시 전 그 인구에게 일정 액씩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그렇게 자기 통장에 아니 이것이다라고 토지로부터 생긴 이익이 당신 통장에 꽂혔습니다. 잘 쓰세요. 자기 맘대로 써도 되고 잘 쓰면 더 좋겠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이 지대라는 게 실제 하는구나, 현실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이재명 시장이 정치가로서도 그렇고 저희들 진보합병군에서 말하는 개혁체,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죠. 지대를 사회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자. 얼마나 이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점잖잖아요. 점잖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똑같은 말인데 정치적인 파급력은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토지 없는 사람들이 열광하게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안이한 지금도 이 헨리 조지가 말하는 이런 해결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장 널리 펴져 있는 문제가 그 안이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걸 이 색깔로 한번 해보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거. 별표 5개 해버릴까요? 5개. 어마어마한 멜더스, 리카도 이런 우리 비판하고 있는데 1권, 2권 제가 앞에는 인간과 자본, 인구와 생존 물자가 멜더스 이론, 리카도 멜더스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굶어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렇듯한 것 같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죽는 것 같잖아요. 뭐 너무 많아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드디어 유럽에서 30년 전부터 인구 정체 내지 감소가 등장했습니다. 네. 한국은 드디어 지금 정체 상태인데 곧 감소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렇게 정점에 섰습니다. 벌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그 출생률, 사망률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 태어나는 아기 숫자로 보면 2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명이 안 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으면 새로운 국민입니다. 그 논리적인 그 보면 제가 뭐 잘못된 이론에 대한 비판을 그만한다, 하기 싫다 그런 것들은 해봐야 성공해봐야 의미도 없다고 말하지만 산더미처럼 멜더스 이론이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신문 이런 형태로 산더미 같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 오래 살기를 잘했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이 빈곤을 없애는 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헨리 조지 진보 빈곤을 알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겠지. 줄어들면 괜찮겠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 잘못된 이론을 비판하는 데는 이 2번 금융적, 그 사람들 뭐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주야장창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예,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론들이 문제 있다,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할 때에는 멜서스 이론을 가져오면 됩니다. 예. 인구 증가가 억제됐는데, 행복한 천국이 등장해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외국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상태가 됐죠. 한국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농촌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분들, 또 건설 현장에 막노동 하시는 분들, 예? 또 파출부, 우리 사회에 힘든 기본적인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다 올 수도 될 겁니다. 예.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임금수입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흔히 거론되는 해결책들 이렇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책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반대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는 저런 것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전부 다 지대선을 하락시킬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면 지대선이 하락한다. 전부 이런 걸 하면 다 지대선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지대선 그 자체를 변동시키지 못한다는 게 불충분한 해결책이라고 그러고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길게 설명한 것처럼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서 지대가 사회의 것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혁의 동인도 생기고 이게 뭘 하는지 재미도 있던 흥미도 있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대를 공유 재산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서 살펴보면 정부의 전략입니다. 지금 그 빈곤이 정부가 너무 낭비한다, 퍼주기 한다, 공무원 너무 많이 뽑는다, 부패 짱 많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계 교육. 게을러서 그렇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도 그래. 그리고 진보와 빈곤 이런 교육을 해야죠. 예.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 컵밥 라인, 김밥 천국 같은 것들이 막 서울시내 쫙 깔리고, 모든 20대들이 컵밥을 먹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 또 고시원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지? 예? 여인숙을 대신하는 고시원. 옛날에는 여인숙이었습니다, 여인숙. 여인숙이 지금 반평 고시원이 됐어요, 반평 고시원. 도시의 하급 노동자들이 여인숙에 잤습니다. 예. 이렇게 팔펴고 이렇게 잘 수 있습니다. 옆방에 소리는 다 들리지만. 반평 고시원은 이렇게 책상 벗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꼬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럼 차이는 뭔가 하면 이때보다, 지대가 무지하게 높아졌죠. 예. 옛날에 여인숙 시대보다 반평 고시원 시대가 지대가 무지하게 높아졌죠. 하청 노동자들의 거주하는 상태는 훨씬 더 나빠진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죠. 왜 이렇게 되는가. 예. 논리적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진보와 빈곤에 재미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또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의 단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지대선이 있으면 이렇게 이 투기적 지대선, 이 정상 지대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 투기적 지대선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죠. 또 단결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최저임금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시와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저임금이
정부의 지시와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거는 노동자들의 단결이죠. 최저임금이. 단결 안 하면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밑에 있는 임금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선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 완전 경쟁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단결의 비용이 너무 셉니다. 뭐 현실에서 보다시피. 그렇지만 그 경제 이론적으로는 투기적 지대선에서 정상지대선까지 밀고 올리는 거는 이 생산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권장해야 될 부분이죠. 권장해야 될. 그리고 더 올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단결지대선. 이 생산의 한계지의 기업들,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임금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계지의 기업의 일부 한계 기업들은 도산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전체를 봐야죠. 부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사회 전체 속에서의 부분이죠. 부분만 보게 되면, 그럼, 논리가 아닌 거죠. 이론이 아닌 거예요. 예. 뭐 정치 투쟁으로 그럴 수는 있던 거죠. 뭐. 나는 내 이야기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거지 뭐.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는 어떤 전체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하는 전체를 시각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전체 통찰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또 이 전체 보면 이 지대만을 줄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단결에 의한 단결 지대선이 올라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단결 비용이 너무 크고 또 토지 사적 소유권 제도 하에서는 지주들이 단결이 더 잘 됩니다. 해외 조직가 이 책에서 아주 재미난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파업하는 거, 그다음 단식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지주들은 특히 부재 지주들은 그냥 뭐 해외여행 갔다 오면 되고 놀면 됩니다. 그냥 공장에 풀나면 되고 나중에. 근데 그 노동자들은 아무리 파업 기금을 저축을 하고 저 전체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개별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렇지만 지금 장기 파업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악착같이 버티지만 그 지주들은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리카도가 농업재만 지대가 발생하고 상업지나 공업지에는 지대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큰 혼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하는 건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본가는 대부분이 지주입니다. 지주. 예. 삼성이 지주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논의하고 있을 때 삼성이 대지주입니다. 지주라고 말할 때 삼성이 대표적인 겁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몇 프로 까면 뭐 그것도 개인이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대지주들이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대와 임금과 이자라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지주가 쓰고 이쪽에 임금과 이자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멜더스 리카도 이론을 따라가는 막스주의는 당연히 노동과 자본이 대립하고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지대는 어디 갔습니다. 자본은 상권의 끝에 가서 이렇게 조금 끼어 넣는 것 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굉장히 그렇지 않죠. 지대가 본질적인 문제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업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막스주의 이론으로 무장해가 있고 이쪽에는 주류경제학이 똑같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예. 노동과 자본이 대립한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헨리 조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파업 현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 노동자와 지주가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파업할 때 끝까지 버티자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왜 자본이라는 공장이라는 거 오래 놀리면은 거기도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예, 노동자들은 밥을 굶어야 되고 그 기계들을 오래 세워두면 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토지는 어때요?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세워놔도 괜찮아요. 좀 있으면 공장 철거할 건데 잘 됐네. 예? 이런 아파트 지으면 되지. 공장 망해서니까. 그렇습니다. 지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단결력이 훨씬 셉니다. 지주들의 단결.
현실을 보는 게 다른 겁니다. 현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주류 경제학이나 막스 정치 경제학이 리카도 멜더스, 아담 스미스를 따라가고 있는 같은 계열이다라고 말할 때 자본과 노동이 서로 대립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주장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임금 이상의 노동자의 단결에 의해서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 저희들이 다른 부작용이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4번, 노동과 자본의 협동조합 방식. 뭐 이런 거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대를 공유한다는 지대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발달했으면 지금은 사회적 기업 같은 거고요. 당연하죠. 노동과 자본이 계속 대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은 협동하는 거죠. 뭐 FC 바르셀로나 뭐 이런 협동조합으로 큰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도 운영이 되고 있고 성공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로만으로는 지대를 개인이 가져가고 있는 물질적 진보에 따른 지대선이 하락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기술적 진보와 같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기술적 진보가 같습니다. 그러면 지대 공유자 사회가 되면 자본과 노동의 협동조합 방식,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의 어떤 경영 형태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헬조지가 뭐 해결책의 효과 이런 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와 간섭, 이게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헨리 있을 때는 아직 그런 게 없었지만 1879년이니까 그 이후에 보면 정부의 지시와 간섭이라는 게 국가사회주의 나치죠. 사실은 이거 뭐 나중에 어떤 기회가 생기면 국가사회주의 이런 거 특집을 하고 있으면 뭐 금기시대가 있어요. 지금 제국주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지대를 정갈시켜서 그 지대 자체를 국가가 다 가지는 건데, 국가가 다 가지는 겁니다. 헨리 조지 이론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기초로 삼고 있는 자유가 뭐고, 개인의 자유가 뭐고, 평등이 뭐고, 정의가 뭐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사회주의, 나치즘이나 이런 전체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헨리 조지 사상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릅니다. 이 둘 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이런 무슨 뭐 운송비 절약한다고 이렇게 공업단지 학교도 만들고 이런 거 하고 협동농장 만들어서 그게 토지만 공유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산 물자를 공유를 해보니까 사람 생산력 자체가 아주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원시적인 생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걸로 인위적인 걸로 해결되지 못한다. 또 토지 분배의 확산. 토지 분배 확산은 앞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뭐 나누어 주는 거. 바꿔주는 거. 나누어 주는 거, 깎아주는 거 아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나누어 주는 게 빌려 쓰는 거다. 깎아주는 거 아니다. 둘 다 부재지주 문제죠. 대지주. 대지주, 부재지주로 막 공격하면, 예? 그러면 자가지주, 자가주택, 자영로. 또, 기업. 응? 토지 사용자. 리카도 멜더스의 어떤
또 프레임이라니까요. 이게. 애들이 스터디하고 동행 진행하고 있는데, 부재지주, 불로소득, 저게, 불로소득. 힘들어요. 힘듭니다. 제가 설명하기에. 리카르도나 멜더스가 200년 전에 신흥 상업가, 자본가, 매니팩처 공장주들이, 그 사람들이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 이론은 기본적으로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에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좀 시골에 뭐 이런 농사 짓는 데는 그 빵모형의 이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 소문이 무시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너무 낮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물질적 진보에서 팽창하는 빌딩에서는 30층, 40층 빌딩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예? 그런 지주들이 지대를 가지는 자기들이 옷을 공장주나 상업가에 옷을 입고 대농장주 아주 거대한 농장주들의 부재지주 봉건 귀족들을 공격하는 이론입니다. 토지 가격으로 따지면 봉건 귀족은 꺼져가는 햇불이고 그렇지만 그 고대로 내려오는 토지 공유의 전통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헨리 조지 책이 굉장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봉건 제도에 대한 묘사 이런 것은 정말 재밌고 역사를 새롭게 정말 그 한 줄 한 줄이 재밌습니다. 그런 지대 공유의 전통이 조금 남아 있고 토지 가치가 아주 낮은 그런 그 지주들의 그 토지를 상업용지로 공업용지로 이렇게 획득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정교한 이론을 지금 200년까지 지금도 리카르도 이론이 뭐 왕이야 왕. 경제학 이론에 멜더스 왕입니다. 예? 한 번도 비판하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부재지주, 대지주자 부재지주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불로소득이라고 공격한 겁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농업에서만 지대가 발생하고 공업이나 상업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이야기라고. 거대한 공장은 삼성이나 연대나, 예? SK나 LG나 뭐 이런 거대한 토지를 깔고 앉아있고 유유지도 많고 앞으로 뭐 투자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대한 지주들이 기업이 이기면 자기들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원가를 높이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를 내지 못한다고 저항하는 거예요. 자가주택, 예? 자가주택이 50억짜리야, 50억짜리야. 예? 명동에 딱 한 평이 150억이야. 아니, 한 필지가 150억이고 이런 거예요. 자영로. 이런 사람들은, 정당하다. 뭐 이게 무슨 경제학입니까? 지대는 같은 지대예요. 지대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지대라고요. 지대 공유제 사회가 되나, 지대를 개인이 가지나 사회가 가지나 지대는 지대인 거예요. 토지 가격은 의미가 달라지지만 그렇습니다. 이 불로소득 이러니까 뭐 불로소득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득은 사회가 창출한 가치니까 사회가 가져야 된다는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토지 사용자가 지대를 사회에 납부해야 된다. 사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확립이 되면 부재지주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죠.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왜 자꾸만 불로소득 그래. 부재지주. 리카르도 멜더스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네, 흥분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실제 문제는 완전 경쟁과 독점의 문제고 독점이 토지 사적 소유권 제도고요. 완전 경쟁이 일반적인 운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아까 국가사회주의, 낫지나 이런 분석까지 가야 되는 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토지와 자유입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토지를, 그 지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자유로운 제도인가라는 것은 7주차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유가 밑바탕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뭐 여기에 관계되는 좀 재미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또 지대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왜 발생하는 건가 또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를 오늘 6주차 두 번째 시간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바빈군 6주차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